성공이라고 하면 좀 낯간지러운데 어찌됐든 실패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카페의 기본에 일단 충실을 해서, 카페니까 커피 맛이 좋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 로스팅 할 거를 염두에 두고 가게를 보고 있었고, 로스팅 할 수 있는 가게에서, 그런 매장이라서 선택을 했어요.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 있었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처음엔 저도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가게 안에 들어와서 가게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는 전경에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카페나 카페를 즐기는 사람들의 보통 트렌드가 커피만 마시고 수다만 떨고 그러는 옛날 다방식은 보다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와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그러니까 오피스의 개념이 카페에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추세였었거든요. 제가 오픈할 때에도. 그래서 일부러 콘센트들을 자리마다, 좌석마다 다 배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있어도 내가 허용해 주겠다, 이런 컨셉을 잡았거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일단 제가 카페를 시작할 때에도 1년, 2년 안에 완전히 투자되고 투자금을 싹 다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1, 2년 후에 어느 정도 권리금을 붙여서 누구한테 넘기고 나가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내가 손님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커피를 만들 때까지, 그런 맛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2년이 됐든 혹은 5년이 됐든 천천히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카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입지적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우위에 점할 수 있었고요. 그런 좀 임대료 부담에 적은 그런 부담이 길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카페를 한번 하려면 최소한 2억 이상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큰 치명적인 약점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들 프랜차이즈들을 하고요. 자기가 그런 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3억, 4억 이렇게 넘어가죠. 모든 걸 다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맡기면 본사가 알아서 매장도 구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부자재도 다 해주고, 커피도 공급해주고, 당연히 거기에 다 코스트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죠. 근데 그 비용을 줄여서 할 수는 있는데, 줄이려면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있죠. 저는 거기다가 승부를 걸었어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인테리어도, 컨셉도 제가 잡고, 업자 불러다가 지시만 했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자재, 또 커피를 공급하는 거, 기계를 사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전부 다 혼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결국엔 비용을 낮추는. 애초부터 사람들 다 그랬듯이 카페 하는 게 로망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페 그러면 보통 매덕 이러는 자본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카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로망으로만 갖고 있다가, 그게 사실은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된 이후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커피 시장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커피를 직접 볶아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하고 하면 내가 커피를 직접 볶아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커피를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다른 어떤 이런저런 능력들, 실력들을 갖고 있는 개인 샵이나 이런 샵들하고 최소한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커피 해보자. 그동안 내가 꿈꿔왔었던 카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로스팅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한번 해볼 수 있는 큰 무기겠다 싶어서 로스팅부터 공부를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3월 달에 오픈을 해서요. 한동안은 3월 달 한동안은 하루에 2잔도 팔고 4잔도 팔고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진짜 힘들어요. 손님이 많으면 피곤해도 힘든 줄은 모르는데 손님이 없으면 몸은 편한데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러고 있으면은요, 손님이 들어오면 서로 긴장을 해요. 들어오는 손님도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던 주인도 긴장을 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긴장하고 그런 것들을 3월 달엔 좀 연출을 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4월 초쯤 돼서 고대 학생들이 커플이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둘이 와갖고 한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이렇게 있는 한 친구가 한 팀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번 올 때만 낯설지 이제 2번, 3번 오면 단골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골 손님이 하나 생겼고,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는 낯설지 않게 쭈뼛거리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4월달 중간고사 기간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찾아 순간 꽉 차는 어떤 그런 그림도 연출하고 이러면서 공부하기 좋은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좀 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업종을 선택할 때 요거 요즘 유행이니까 요거 좀 해볼까? 아니,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한번 뭐를 하면 또 성격상 뭐를 하면 금방 쉽게 그만두지를 못해요. 최소한 3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카페를 결정할 때쯤에는 이걸 결정을 하면 좀 길게 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어야 되는데, 이 커피, 카페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업종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다시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하루에도 뭐, 안 돼를 뭐,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쭉 해왔는데, 결론은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장사는 역시 어찌됐든 간에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가 장사예요. 이윤이 안 남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는 이윤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윤만 쫓으면 장사는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이윤을 쫓으면은요, 손님들이나 내가 만들고 있는 상품, 상품이라면 상품, 음식이라면 음식이 진짜 상품으로만 보여. 손님이 돈으로만 보이죠. 그러면 매출액, 그 다음에 순익 이런 것만 따지기 시작하면 인색해지고요. 마음이 아주 편협해지고, 그 다음에 좀 계산적이 되면 순간순간 짧게는 이익이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사를 쭉 해보니까 길게 못 가고요. 일단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아도 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잘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 잘할 수는 없고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나지는 않았다. 이 정도. 카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장사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저 가게 주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커피 맛도 그래도 사람이 친절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 주로 이제 택배 받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택배들 다 받아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장사꾼은요, 손님하고 고객과의 그 신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그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픈 시간, 클로징 시간, 또는 메뉴의
퀄리티의 어떤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손님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와 신용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아닐까. 퇴직한 지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나 이거 좋아. 이게 요즘 뜬대는데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밥버거 그러면 막 몰려가고 다 그쪽으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성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인지 모르고 막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싫은 건데 돈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애정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사하고 사업하시면서 드러나죠. 손님들한테 하는 거나, 가게 문을 열고 닫고, 뭐, 주변에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데에서 소홀하게 되고 아니면 무신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본을 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무분별하게 막 프랜차이즈만 쫓는 어떤 그런 세태나 그렇게 쉽게 장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패자부활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영업이고, 근데 자영업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전수되고 뭐 계속 공부되고 한 후에 자영업을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전혀 해보지 않은 것들, 남들이 하니까 좋다더라, 남들에서 돈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주로 이렇게 좀 함량 미달의 프랜차이즈를 만나거나 아니면 또 자신이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적 하나 만들어. 예, 가족 직영점이 하나 또 생겼죠. 그거 생겼는데, 물론 사업적인 욕심에서도 이제 수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커피를 볶다 보면, 이 커피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좀 한번 맛을 보여주고 싶고,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스타벅스, 커피빈, 뭐 카페벤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같이 가서 그들 커피하고 내 커피하고도 한번 경쟁 한번 해보고 싶다. 먹히나 안 먹히나도 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또 해볼만 하군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커피를 볶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볶을 때는 다 죽었어 이런 기분인데, 볶고 난 다음에 맛을 보면 아닌데 죽긴 들렸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딜 내놔도 그 집 커피는 뭐 최고는 아니지만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서 이 커피 어때? 먹을만 하지? 그거 괜찮은데? 이 정도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커피. 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잘 안 됐었던 것들은 대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면 내 철학과는 안 맞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커피를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걸 내가 정말 좋아하느냐,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느냐, 오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커피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커피 볶는 분야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을 했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오래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거 재미있고 할만하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겠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성과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날이 스스로가 이렇게 커피 맛이 이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재미있지 않으면 힘도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그런 것 같고요. 최소한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유치원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인 것 같아요. 뭐 태어나자마자 무슨 영유아원부터 무슨 고액, 무슨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거,
일제고사니 뭐니 해서 초등학생 애들도 막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몇 개를 이렇게 돌고 이러는 모습이 결국에는 남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입이 돼서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것, 그리고 남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 살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혼자만 절대로 잘 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지구력과 인내력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류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짧은 생각으로 빨리 결정을 내서 쉽게 또는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서두르거나 조급해서 그러는 경우에 보통 대부분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운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그리고 크게 먹고 다 먹겠다는 생각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다 같이 먹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좀 여유 있는 그런 삶, 뭐 생활, 직업, 뭐 창업 이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